안녕하세요. 스포츠데스크 축구 분석가 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대표 친선 경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총 9개의 축구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픽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스포츠데스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스위스 국가대표와 오스트리아 국가대표의 국제 친선 경기 분석과 예측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6월 9일 스위스 국가대표가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를 맞이합니다. 이번 경기는 국제 친선 경기로 양팀 모두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위스는 최근 3승 6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1.80의 평균 승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그라니트 자카, 세르단 샤키리, 마누엘 아칸지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었고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는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의 강점은 탄탄한 수비력과 공격진의 높은 결정력입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간혹 발생하는 수비 실책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8승 1무 1패로 매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3.00의 높은 평균 승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원정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 마이클 그레고리치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세르비아를 2대1로, 터키를 6대1로 이기는 등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견고한 수비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원정 경기에서 간혹 발생하는 수비 실수와 후반전 체력 저하가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상대 전적에서는 스위스가 한 번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폼을 보면 오스트리아가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스위스도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평균 득점이 1.70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2.30으로 더 높은 득점력을 보입니다. 실점 면에서는 스위스가 1.00, 오스트리아가 0.70으로 오스트리아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합니다. 이번 경기는 매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는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공격력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2 무승부로 득점자로는 스위스에서 샤키리와 아칸지, 오스트리아에서 아르나우토비치와 바움가르트너를 예상합니다. 2024년 6월 9일 장소는 미정인 가운데 스웨덴 국가대표가 세르비아 국가대표를 맞이합니다. 이번 경기는 국제 친선 경기로 양팀 모두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최근 5승 1무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2.40의 높은 평균 승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에밀 포르스베리, 구스타프 닐손, 알렉산더 이삭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덴마크를 2대1로 이기고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웨덴의 강점은 탄탄한 수비력과 높은 득점력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퍼포먼스와 간혹 발생하는 수비 실책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최근 3승 2무 5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1.00의 평균 승점을 기록하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두산 타디치, 세르지 밀린코비치 사비치, 알렉산더 미트로비치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불가리아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오스트리아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세르비아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견고한 미드필드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수비 불안정성과 원정 경기에서의 체력 저하가 있습니다. 스웨덴과 세르비아의 상대 전적에서는 세르비아가 2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근 폼을 보면 스웨덴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평균 득점이 1.80인 반면 세르비아는 1.30으로 조금 낮습니다. 실점 면에서는 두 팀 모두 1.60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웨덴은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세르비아의 강력한 공격력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2 무승부로 득점자로는 스웨덴에서 이삭과 포르스베리, 세르비아에서 타디치와 미트로비치를 예상합니다. 2024년 6월 9일
포르투갈 국가대표가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를 맞이합니다. 이번 경기는 국제 친선 경기로 양팀 모두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은 최근 9승 0무 1패로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평균 3.00 승점을 기록하며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앙 펠릭스, 디오고 조타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핀란드를 4대2로 이기고 슬로베니아를 2대0으로 승리하며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안정적인 수비입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간혹 발생하는 공격의 일관성 부족과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6승 2무 2패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평균 2.00 승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루카 모드리치,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이반 페리시치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북마케도니아를 3대0으로 이기고 튀니지와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강점은 강력한 미드필드와 견고한 수비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득점력의 일관성 부족과 후반전 체력 저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상대 전적에서는 포르투갈이 3승 1무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폼을 보면 포르투갈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평균 득점이 3.20인 반면 크로아티아는 1.70으로 다소 낮습니다. 실점 면에서는 포르투갈이 0.80, 크로아티아가 0.50으로 크로아티아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합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투갈은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미드필드와 수비를 뚫어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1로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하며 득점자로는 포르투갈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주앙 펠릭스, 크로아티아에서 루카 모드리치를 예상합니다. 2024년 6월 9일 덴마크 국가대표팀이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을 맞이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평가전이 될 것입니다. 덴마크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2.40의 평균 승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라스무스 헤이룬드, 요아킴 마헬레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홈 경기에서 1.7골의 평균 득점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경기당 0.7골만을 허용하고 있어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발생하는 수비 실수와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2.40의 평균 승점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마르틴 웨데고르, 에를링 홀란드, 알렉산더 셰를로트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정에서 경기당 평균 2.4골을 기록하며 높은 득점력을 자랑하지만 경기당 1.2골의 실점으로 수비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강한 압박에 취약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상대 전적을 보면 두 팀은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최근 홈 경기에서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평균 득점이 1.7인 반면 노르웨이는 2.4로 더 높은 득점력을 보입니다. 실점 면에서는 덴마크가 0.7, 노르웨이가 1.2로 덴마크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합니다. 이번 경기는 덴마크의 강력한 홈 경기력을 고려할 때 치열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덴마크는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르웨이의 강력한 공격력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2 무승부로 득점자로는 덴마크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라스무스 헤이룬드, 노르웨이에서 에를링 홀란드와 마르틴 웨데고르를 예상합니다. 2024년 6월 9일에 미국 국가대표팀과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의 국제 친선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인 미국 국가대표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브라이언 화이트, 잭 맥글린, 마일스 로빈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화이트는 최근 경기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강점으로는 높은 득점력과 견고한 수비를 들 수 있습니다. 평균 2.25를 기록하며 실점은 0.8로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률이 다소 높아진다는 점과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인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무로 매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야세르 아스프리아, 존 코르도바, 다니엘 무뇨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존 코르도바는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강점은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입니다. 평균 실점은 0.7로 매우 낮으며 득점도 1.4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도 약점이 있는데 특히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팀의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최근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높고 수비가 안정적인 반면 콜롬비아는 전체적인 경기 성적이 더 우수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은 최근 이번의 맞대결에서 콜롬비아가 1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콜롬비아는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홈에서 득점력이 높고 콜롬비아는 원정에서 실점률이 낮아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미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득점자는 미국의 브라이언 화이트와 콜롬비아의 존 코르도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월 9일에 매사추세츠주 폭스보로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뉴욕 레드불스의 MLS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7경기에서 1승 1무 5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카를레스 힐, 조아코모 브리오니, 그리고 마티아스 페레이라가 있습니다. 특히 카를레스 힐은 팀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팀의 강점으로는 홈 경기에서의 득점력과 공격적인 플레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불안정하고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뉴욕 레드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레드불스는 최근 9경기에서 3승 3무 3패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루이스 모건, 엘리아스 마누엘, 그리고 카메론 하퍼가 있습니다. 뉴욕 레드불스의 강점은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입니다. 평균 실점은 1.38로 낮고 득점도 1.81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득점력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비교를 해보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뉴욕 레드불스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지난 맞대결 기록은 38번 중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13번 승리, 뉴욕 레드불스가 17번 승리, 무승부는 8번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뉴욕 레드불스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뉴욕 레드불스가 원정 경기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뉴욕 레드불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득점자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카를레스 힐과 뉴욕 레드불스의 루이스 모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6월 9일에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리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와 FC 달라스의 MLS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최근 7경기에서 4승 3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타니톨루아 올루아세이, 로빈 로드, 케빈 아리아가가 있습니다. 특히 타니톨루아 올루아세이는 최근 득점력이 뛰어나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강점은 안정적인 수비와 높은 득점력입니다. 평균 실점이 1.33골로 낮고 득점도 경기당 1.8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FC 달라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C 달라스는 최근 8경기에서 2무 6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헤수스 페레이라, 폴 아리올라, 리안 프레이저가 있습니다. 특히 헤수스 페레이라는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FC 달라스의 강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와 빠른 역습입니다. 그러나 수비가 불안정하고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팀의 비교를 해보면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최근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FC 달라스는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지난 맞대결 기록은 17번 중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7번 승리, FC 달라스가 6번 승리, 무승부는 4번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득점자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타니톨루와 올루아세이와 FC 달라스의 헤수스 페레이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6월 9일에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칠드런스 머시 파크에서 열리는 스포르팅 캔자스시티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MLS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스포르팅 캔자스시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스포르팅 캔자스시티는 최근 8경기에서 1승 3무 4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에릭 토미, 알란 플리도, 윌리엄 아가다가 있습니다. 특히 에릭 토미는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팀의 강점으로는 홈 경기에서의 공격력과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불안정하고 최근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시애틀 사운더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는 최근 9경기에서 3승 1무 5패로 기복 있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라울 루이 디아즈, 조던 모리스, 알렉산더 로단이 있습니다. 특히 라울 루이 디아즈는 팀의 주 공격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강점은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입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력이 다소 부족하고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팀의 비교를 해보면 스포르팅 캔자스시티는 최근 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애틀 사운더스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지난 맞대결 기록은 26번 중 스포르팅 캔자스시티가 10번 승리, 시애틀 사운더스가 12번 승리, 무승부는 4번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시애틀 사운더스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시애틀 사운더스가 원정 경기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시애틀 사운더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득점자는 스포르팅 캔자스시티의 에릭 토미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라울 루이 디아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6월 9일에 미주리주 세인트로이스의 시티파크에서 열리는 세인트로이스 시티 SC와 포틀랜드 팀버스의 MLS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세인트로이스 시티 SC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세인트로이스 시티 SC는 최근 8경기에서 3승 3무 2패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주안 클라우스, 셀리우 폼페우, 사무엘 아데니란이 있습니다. 특히 주안 클라우스는 팀의 득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팀의 강점으로는 높은 득점력과 홈 경기에서의 강한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평균 1.53골을 득점하며 홈 경기에서의 득점력이 특히 돋보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다소 불안정해 경기당 1.67골을 실점하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포틀랜드 팀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틀랜드 팀버스는 최근 9경기에서 2승 2무 5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펠리페 모라, 에반더, 조나단 하비에르 로드리게스가 있습니다. 특히 펠리페 모라는 이번 시즌 득점력이 뛰어나 팀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팀버스의 강점은 효율적인 공격과 견고한 수비입니다. 평균 1.88골을 득점하고 1.88골을 실점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비교를 해보면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포틀랜드 팀버스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 기록은 이번 중 세인트루이스 시티 SC가 1번 승리, 포틀랜드 팀버스가 1번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양팀이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세인트루이스 시티 SC가 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득점자는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의 주안 클라우스와 포틀랜드 팀버스의 펠리페 모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더해 픽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배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스포츠데스크 분석가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